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자가 무려 1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 과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극적인 운명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단순히 폐위된 왕의 비화가 아니죠.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처절한 고난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볼 귀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생생하게 조명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함께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여운을 전해줄 것입니다. 1623년 그의 봄은 유난히 차갑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음력 3월 12일 새벽, 한양의 밤은 칼바람과 함께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죠. 바로 이때 어둠을 뚫고 궁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반정군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왕의 거처를 에워쌌고 순식간에 궁궐은 혼란과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광해군은 자신을 향해 겨눠진 칼날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한때 조선의 옥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낱 무력한 인간에 불과했죠. 반정군은 그를 옥좌에서 무참히 끌어내렸고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박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함과 함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장난 같은 비극이 깊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은 그의 찬란했던 과거와 영광을 완전히 베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폐위는 단순히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참혹한 순간이었죠.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은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전락했을 뿐이었죠. 그날 새벽, 그는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초라한 가마에 실려 정든 창덕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빗줄기는 그의 눈물처럼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의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익숙했던 궁궐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미지의 유배지로 향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낯선 시골길을 따라 가마는 흔들렸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은 그에게는 그저 끝없는 절망의 그림자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한때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초라한 죄수 신세가 된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다가올 운명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의 첫 유배지는 서해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 강화도였습니다. 육지와의 단절은 그에게 단순한 지리적 고립을 넘어선 정신적인 고통과 깊은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벗이었을까요? 척박하고 고립된 그곳에서 그는 왕의 화려한 옷을 벗고 거친 무명으로 만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궁궐에서 수많은 신하들의 보좌를 받으며 국정을 논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좁고 허름한 유배 가옥에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불안감과 매일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떠리를 틀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것이었죠. 강화도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고통을 넘어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가 이제는 이름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으니 말이죠. 좁은 방에 갇혀 창살 너머로 보이는 거친 서해 바다의 파도만이 그의 유일한 세상이었을까요? 밀물과 썰물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거친 파도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창문 틈새로 엿보는 감시병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사소한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마치 갇힌 짐승처럼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조선을 호령하던 왕이 이토록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깊고 날카로운 정신적 절망이었겠죠. 그의 존엄은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하지만 강화도는 광해군에게 주어진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인조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폐위된 왕 광해군을 끊임없이 견제하며 그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죠. 결국 강화도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유배지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해의 또 다른 외딴 섬 교동도였습니다. 강화도보다 훨씬 작고 척박한 섬 교동도는 광해군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옥을 선사했을 겁니다. 거친 해풍이 몰아치고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그의 삶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마저 그의 곁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으니 그의 고통은 얼마나 깊고 참담했을까요? 유배 생활 중 광해군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패비 유씨,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함께 역사의 거친 소용돌이를 헤쳐왔던 동지이자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했던 유일한 존재였던 아내의 죽음은 광해군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좁고 허름한 유배 가옥에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겨 목 놓아 오열했을 그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함. 그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 또 다른 잔인한 비극이 광해군을 덮쳤습니다. 유배지에 함께 머물며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폐세자 질이 죽음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의 끊임없는 감시와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폐세자 질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들의 차가운 주검 앞에서 광해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고 찢어지는 아픔일 겁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은 채 텅 비어버린 유배 가옥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뒷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은 고독과 극한의 절망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의 빛 한 줄기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바닷바람과 끝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듯한 비참한 현실만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왕의 위엄을 자랑하던 굳건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생기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거친 무명 옷은 그의 초라한 신분을 더욱 부각했고, 헝클어진 머리와 앙상하게 마른 몸은 그가 겪는 고난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한 명의 늙고 병든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진 지 오래였을 테고요. 교동도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차가운 바람은 그의 뼈마디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고, 좁은 방 안에서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끊임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혹독한 운명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잊히기를 바랐을까요?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큰 슬픔과 회한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광해군의 삶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동도에서의 시간은 그저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악몽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시련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또 한 번의 유배와 어쩌면 삶의 마지막을 알리는 암울한 예감뿐이었을 겁니다. 1629년 폐위된 지 6년째 되던 해, 광해군은 다시 한번 낯선 땅으로의 여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번에 그가 향해야 할 곳은 한반도의 최남단,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제주도였습니다. 교동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감시가 용이했지만 영모를 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조정은 그를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로 보내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배에 올라야 했던 광해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 안에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을 겁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이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겠죠.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배를 탄 죄수처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광해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전 유배지보다 더욱 황량하고 좁아터진 가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감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엄했죠. 그의 작은 거처 주위에는 늘 감시병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다른 이와 대화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그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어야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창살 너머로 보이는 거친 제주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은 오히려 그의 처량한 신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자유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더욱 옥죄는 듯 느껴졌을지도 세월은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구는 유배 생활의 혹독함 속에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굽은 등,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백발은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음식과 부족한 의약품은 그의 육체를 병들게 했고, 끝없는 고독과 절망은 그의 정신마저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되뇌지도 미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했을 뿐이죠. 감시병들의 무심한 시선 아래 광해군은 홀로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늙고 병든 몸에서 나는 채취가 가득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왕위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박탈당한 채 그는 오직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삶에 대한 미련이나 희망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체념만이 읽혔습니다. 죽음만이 그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탈출구였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찰나처럼 혹은 영겁처럼 그의 유배지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던 강력한 군주였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늙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의 거친 바람은 그의 마지막 숨결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정점에 다다랐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어둠이 내린 방 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벽과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